뭐 교실에서 자든지 말든지 난 잘 모르겠다. 자, 교과서로는 26조. 네. 아마 6월달쯤 돼가지고 전체 한번 1, 2단원 총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순서대로 조금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제목을 쓰면 한번 해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27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지구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과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203페이지 표 보세요. 203페이지. 27쪽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끝나고 나면은 203쪽의 제목이 지질시대라는 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봐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간적인 흐름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주 탄생, 빅뱅. 그죠? 그래서 빅뱅 직후에 뭐가 만들어졌다?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그 수소하고 헬륨이 지구에도 있으니까 그 원소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됐니? 됐어요? 씨발 돼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주의 형태까지 온 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원소를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입자들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쿼크나 경입자, 전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빅뱅이 맞다면 응축되어 있었을 때는 수축해가지고 아주 밀도가 큰 상태로 있을 때는 빅뱅 전에는 분명히 어떤 상태냐면 빛하고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거다. 네, 같이 섞여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게 언제 분리됐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분리된 빛을 뭐라고 합니까? 우주 배경 복사. 그게 이제 빅뱅의 증거죠. 그래서 먼저 화학적으로 보자면 우주 탄생 직후에, 빅뱅 직후에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는지. 근데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리튬부터 철까지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별이 만들어지고 진화하면서 그러한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접근해보니까 항성 진화 과정으로 때려쳐 죽여도 뭐까지밖에 못 만든다.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융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분명히 어떻게 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거는 뭐다? 초인성 폭발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원소들이 지금 지구에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27조까지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제 내용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까지?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28쪽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28쪽부터 그거죠. 원소의 주기율에 대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 얘기했으니까 원소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배열되고 분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27조까지의 내용이 지구가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얘기했고, 우리는 지구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에 대한 시간적 순서를 203쪽에서부터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연결 짓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서 첫 번째, 태양의 탄생. 태양은 행성이야, 항성이야? 항성이죠. 주계열성입니다.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항성의 탄생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첫 번째, 뭐가 형성된다? 성운이 형성되고, and 성운이 뭐한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동안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얘기하면 중심 온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 얼마를 초과한다? 1000만도를 초과하게 되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죠? 성운은 거의 대부분 원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요게 항성 중에서도 누구? 주계열성의 시작 또는 탄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주의 없죠?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의 탄생? 태양의 탄생이잖아.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라는 놈은 결국 누구의 탄생이다? 태양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더해서 두 번째로 태양계 형성 및 지구 탄생이라는 걸 여기다 같이 엮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번을 동시에 나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예를 듭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삽입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을 삽입해줘야 되냐면 수축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 중심부 온도도 올라가지만은 무슨 온도도 올라간다. 예,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표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표면 온도가 이번에는 1000도 얼마? 표면 온도가 1000도를 초과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1000도를 초과하게 되면 표면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즉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주의할 점. 빛을 발하게 됐다고 해서 걔가 별이가 핵융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항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요게 주계열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원래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에서 가시광선이 방출하는 요 상태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면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태양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가 탄생하는 거다? 원시 태양이 탄생하는 거죠. 됐어요? 또 하나. 표면 온도가 10의 세제곱K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동안 성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시 태양이 탄생한 것과 성운이 회전한 효과 때문에 원시 태양 주변에 무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무슨 구조? 무슨 구조? 원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아, 마이크 때문에 죽겠네, 진짜. 뭐가 형성된다고요? 원반 구조. 그럼 잘 들어. 원반 구조가 형성된 것까지가 기본적인 태양계의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수업했는 반도 있고 아직 안 한 반도 있는데 했는 반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성운의 회전에 대해서 회전을 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도 돼요.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수축 팽창하다 보니까 성운이 뭘 했더라?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면서 뭐도 나오게 됐다. 빛도 나오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빛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작용하는 거고? 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물질들을 어떻게 할까?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전체 성운이 있다면은 중심부 물질들은 계속 수축을 하는 상태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평균적으로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 회전을 안 했다면, 뭐를 안 했다면? 회전을 안 했다면 성운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동안 점점 구 모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밀어낸다 그러면 구 모양 형태로 이렇게 쭉 커졌을 거예요. 됐나?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뭐 한다? 회전을 해버리면 중심에 있는 놈은 가만히 있고, 예를 들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솜사탕. 뭐라고? 솜사탕 요즘 댄디 크게 만들어주는 데 많잖아.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막대기 꽂아요. 꽂아가지고 모터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모터를 뺑 돌려. 그러니까 쉽게 열어 돌리는 거야. 솜사탕 꽂아가지고. 그러면 솜사탕 정도 되면 도는 힘 때문에, 회전 때문에 모양이 가만히 있나 변하나? 변할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 빨리 돌리면. 솜사탕이 찢어져가지고 막 퍼져 막 날아갈 겁니다. 맞아요? 근데 잘 들어요. 요렇게 돈다고 하면 솜사탕이 날아가는 방향은 1번, 2번, 3번 어느 거? 1번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각 자리에서 전부 다 회전 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만 날아가. 이게 원심력 방향이기 때문에. 됐어? 오케이? 그럼 잘 들어요. 다 날아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잘 들어라. 뺑 돌고 있다 보면 전체 구 모양이었는데 아래 위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퍼져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운데 있는 동그란 놈만 빼고는 쭉 떼가지고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게 원반 구조예요. 됐니? 그러면 처음에 원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원시 태양이 있고 주변에 물질이 마치 호떡처럼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삥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빈틈이 있다 없다? 빈틈은 없어요. 됐니? 물질 거의 빈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쭉 해가지고 돌고 있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또 하나 더. 투석기에다가 뭐에다가? 투석기에다가 제끼는 정도를 각도를 갖다가 동일하게 하면은 항상 쏠 때마다 투석기의 힘은 어때? 같은 힘이지. 그때 무거운 바윗돌을 얹어놓고 던지는 경우하고 플라스틱 공을 얹어놓고 던져놓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멀리 가노? 같은 힘이 작용하면 질량이 어떨수록? 질량이 작은 놈일수록 F는 ma잖아. F가 똑같으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돼?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된다? 출발 지점이 같다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에 뭐라고?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것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으니까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거예요. 됐나?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거 잘 들어. 일반적인 항성의 탄생 과정을 쓰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면 돼. 요런 순서대로 가면 돼요. 됐니? 그런데 태양계 형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태양계를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태양계 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아? 그 말은 성운 형성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주변에서 우리 태양계는 초신속 폭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항성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물론 우리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에서도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구? 그래도 수소가 제일 많아요. 알겠어요? 수소 헬륨이 제일 많은데 무거운 것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얘기 다시 돌아와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회전하는 원심력과 뻗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물질이 쫙 퍼져. 됐어?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어. 됐어? 태양이 회전하면서 같이 회전하면서 쭉 퍼져나갔으니까 전부 받은 힘은 어때? 똑같아. 됐어? 그럼 가벼운 거는 어디까지 가고?
먼 데 있고, 무거운 거는 태양 가까이 있겠지. 그 증거가 뭐야? 결국에는 이 원반처럼 펴진 놈들이 나중에 뭉쳐서 행성이 됐단 말이야. 행성이나 위성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잘 들어. 태양 주변에 가까운 순서대로 얘기해봅시다. 누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가까이 있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지구형 행성, 암석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목, 토, 천, 해 이래 있죠? 얘네들은 전부 뭐?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누가 만들어지는 거? 수많은 행성 중에 이제 누구? 오케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자, 이번엔 3번 지구 탄생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구 탄생 과정. 어디서부터 얘기하느냐 하면, 자, 이제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 주변에 뭐가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원반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원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뭐라고요? 뭔가 쫙 퍼져 있는 물질들이 있죠. 특히 태양 근처에 있는 놈들, 무거운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미행성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탄생 당시에는 아직 행성이 됐다 못 됐다. 행성이 못 된 그냥 암석 쪼가리들이라는 거야.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됐어? 그 중에서 지금의 행성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놈들은 비교적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비교적 큰 놈이 그래도 어떻다? 행성으로 진화될 확률이 높았겠죠. 됐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막 돌다 보면 이때는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행성체들 간의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그럼 돌과 돌이 처박으면 깨질 확률이 높나? 합쳐질 확률이 높나? 처음에는 깨질 확률이 높아요. 물론 간혹 이런 경우 있어. 이만한 돌비에 작은 돌 하나가 되게 단단한 놈이 날라가지고 푹 박히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때려가지고 겉면을 부수거나 이런 게 더 많겠죠.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부서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입자와 부딪히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원반 구조가 빽빽할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입자가 많지. 미행성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끼리 부딪히다 보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암석의 녹는 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우주 공간은 어차피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그냥 공간 속에 떠 있으면 그냥 운동하던 대로 움직이잖아. 중력대로. 맞아? 그래서 미행성체들 간의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 뭐가 되느냐? 마그마 덩어리가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지구가 될 놈이 뭐가 됐다? 마그마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그마 덩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지. 어떻게 돼? 주변에 돌비가 오면은 부딪혀가지고 튕겨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용암 있는 데다가 자갈을 갖다 계속 쭉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던 놈이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될까? 마그마 바다를 이루고 있는 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 근방에 있는 물질들은 전부 병합이 돼서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떠돌아다니던 이제 미행성체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줄겠지. 맞아? 그래서 만들어졌는 게 수, 금, 지, 화, 네 놈이 쫙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불투명했던 원반은 어떻게 되고 투명해지고 딱 네 놈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이제 줄겠지.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겠죠. 그래서 지구 본체로 있던 마그마 덩어리도 이제 어떻게? 겉면이 식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지구의 지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 지금은 크게 두루뭉술한 것만 얘기합니다. 지각이 생성되고 나면은 그릇이 만들어진 거네. 그 위에 물을 끼얹어도 어떻게 될까? 물이 고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진다? 수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됐어요? 수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 드디어 누가 출현할 수 있더라? 네, 생물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강의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대강의 과정입니다.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니? 다음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 잠깐 얘기하고 난 다음에 203페이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잘 들어. 아, 힘들어라. 여기다 그리고 여기 밑면 좀 이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최초에 미행성체 상태일 때의 지구를 뭐라고 하자? 원시지구.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쨌든 현재 지구로 변했을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지구를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현재 지구는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뭐도 있고, 실제는 이 정도는 아닌데 대기권도 있고 기권도 있죠. 맞아요. 그 다음 표면에 누구도 있고, 표면에 누구도 있고,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권도 있고. 됐습니까? 또 하나, 단면을 잘라서 봤더니 전체가 동일한 형태가 아니고 중심에는 누가 있고, 핵이 주로 뭐로 되어 있는 거? 철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멘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각과 멘틀. 맞아요? 그리고 생물권도 있습니다. 뭐도 있다고? 또 하나, 외핵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누구? 자기장도 있을 거다. 지금 이게 완성된 지구 시스템이잖아. 맞아? 그러면 원시지구는 어떻게 된 거냐? 원시지구는 미행성체 상태일 때의 원시지구는 충돌하기 전입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요만해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대기도 있을까? 극히 미약. 됐어? 수권 없고요. 당연히 생물권 없고 자기장도 없어. 거기다가 잘 들어. 잘랐더니 뭐 했더니? 잘랐더니 전부 다 동일한 성분으로 전부 합쳐져서 균질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이처럼 층을 이루는 걸 층상구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층상구조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딜이 섞여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어찌됐든 이놈이 이 형태로 바뀌려면 중간에 반드시 무슨 과정 때문에? 마그마 바다 형성이 없고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잘 들으세요. 마그마 바다가 됐다는 건 결국 이 말이잖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요만했던 놈이 액체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 액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는데 덩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주변의 암석들을 잡아당겨가지고 커지는 거지. 커지는 동안 중력도 커지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철도 있고 규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운 철은 가운데 어떻게 되고? 쏠리게 되고, 가벼운 수소란다. 산소하고 규소는 바깥쪽으로 밀리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그마 바다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일어났던 거를 말로 정의해 봅시다. 첫 번째, 크기가 어떻게 됐어? 마그마 바다 동안에 질량하고 부피가 어떻게 됐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직권 내부의 무슨 구조가?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됐니? 이 기간 동안. 그 다음 세 번째, 마그마라는 게 막 펄펄 끓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바깥으로 뭐도 튀어나왔겠다. 그렇죠. 기권 성분이 튀어나오는 거야, 됐니? 기체 성분. 그래서 대기 성분 방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핵이 만들어졌네. 뭐가 만들어졌다고? 철로만 만들어진 핵이 만들어지면서 왜 핵은 액체 상태잖아.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렇죠. 자기장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 시절에 동안에 지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 몇 개 있다. 4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씻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게? 씻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굳어서 껍데기가 만들어졌잖아. 맞아? 이 지각이 생성된 요 타이밍이 바로 직권이 완성된 거예요. 뭐가 완성됐다고? 직권이 완성된 거예요. 됐니? 직권이 완성된 이 시기부터를 우리는 지질시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요거는 이제 203페이지 넘어갔을 때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기억해줘. 직권이 완성되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수권. 수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누가 만들어졌다? 생물권. 자, 없는 거 하나 있다. 누구?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기권이죠. 기권은 잘 들어. 기권은요, 어떤 사람은 미약하지만 이때도 기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됐어? 그 다음 또 하나. 마그마 바다 지나고 나서 직후에 지각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대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대기가 있는 건 맞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 직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 중 근방에 붙잡혀 있는 대기 성분들은 지금 대기 성분과 같을까 다를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와 비슷한 게 됐을 때부터를 기권 완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됐니? 그래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엔간하면 시험 문제에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지수, 생, 요 순서는 보통 문제를 잘 내는데 기권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묻는 경우는 잘 없어요. 됐니? 내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수권이 형성되는 동안 기권이 형성됐다,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건 제 주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 구조가 형성된 시기. 됐습니까? 그 시기가 바로 수권이 형성된 직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좀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나중에 2학기 돼서 생물 파트에서 김상규 쌤이나 오정주 쌤이 203쪽부터 또 나갈 거거든. 그게 생물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생물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생물권 형성하는 걸 두루뭉술하게 한 방에 했었다는 것 뿐이지, 이것도 4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가지? 하나 물어볼게요. 수중이 먼저가, 지상이 먼저가? 수중이 먼저입니다. 수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상생물권이, 육지생물권이 만들어져요. 됐니?
그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최초의 생명체는 세포 한 덩어리거든. 세포 한 덩어리. 됐어? 근데 그 세포도요, 핵 구조가 있는 진핵 세포가 있고 핵 구조가 없는 원핵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먼저 생겼을까? 원핵부터 진핵.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다세포. 또 하나 있어. 영양 섭취 방식. 뭐라고? 인간은 광합성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못하는 놈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광합성하는 식물체가 다 사라져 버리면 어차피 여긴 다 멸종입니다. 근데 동물이 다 뒤졌다고 해서 식물이 죽나?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아무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거. 즉 적절한 대기와 태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데 광합성을 못하고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되는 놈들은 그 생산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식물체가.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속영양생물하고 독립영양생물 중에 누가 먼저 나왔을까? 독립인 것 같잖아, 왠지. 그게 잘, 소위에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요 거리가 뒤져박 하면서 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건 종속영양이에요. 근데 종속영양끼리 먼저 탄생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고갈돼서 뒤지는 거야. 됐어? 그 와중에 누가 생겨난다? 광합성을 한 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 그 다음에 독립, 그 다음에 진화된 종속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게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그 정리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태양이 탄생되는 과정은 누구의 탄생 과정과 동일하다? 항성의 탄생 과정과 동일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우리는 태양만 따지는 게 아니고 뭐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태양계도 따져야 되니까 중간에 원시 태양이 언제 형성이 되고, 그죠?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일반적인 항성 탄생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태양계에는 분명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계를 형성한 성운은 그냥 수축 팽창을 시작한 게 아니고 분명히 주변에 뭐 때문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아마 성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성운이 있었는데 수축 팽창을 시작하게 되는 자극이 됐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과정으로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부터 원반이 형성되었다. 태양계의 모양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환경? 지구 환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일단은 외관상 보여지는 모습.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기까지. 미행성체일 때 원시 지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지구까지 지내오는 데 있어서, 진화되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누구? 급변하는 단계는, 네, 요 과정은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놓은 용어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 다 기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그래서 요반에 진도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반에서 다음 시간에 203쪽에 해당하는 거 조금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한 2시간, 다음 주 정도에 1-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제일 앞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제일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체를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걸 하는 동안 여러분 B반이죠. C반에서는 지금 화학 파트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이거든요. 화학 파트가 끝나면 C반에서는 생물 파트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그런 형태로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